혹시 피싱 메일 때문에 우리 회사 전체가 마비될 뻔했다. 뭐 이런 아찔한 경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그 피싱 사고율을 무려 80% 이상 줄여버린 한 중소기업의 이야기입니다. 80%나요?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GDK 화장품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 인터뷰집인데요. 여기가 2011년에 설립된 화장품 연구개발, 그러니까 ODM 전문 기업입니다. GDK 화장품 들어본 것 같아요. 이번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이 회사가 클라우드 기술로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또 고질적인 보안 문제까지 해결했는지 그 성공 뒤의 숨은 진타 전략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에서 사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아이러니함이에요. 아이러니요? 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하거든요. 2023년에는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수상하고 2024년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외부적으로는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항산화나 미백 같은 핵심 기술력도 아주 탄탄했고요. 그런데 그 화려한 성과 뒤에서는 정말 아날로그 시대의 업무 방식이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상을 막 휩쓰는데 안에서는 직원들이 USB 메모리로 파일을 옮기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특히나 핵심 자산이 데이터인 연구개발 중심 회사에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많은 중소기업이 겪는 성장의 역설 같은 겁니다. 성장의 역설이요? 네. 외부 성과를 내는데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막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쁘니까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하면서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GDK 화장품도 똑같았습니다. 부서 간에 자료 공유하려면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거나 USB 쓰는 게 유일한 수단이었고요. 그럼 파일 버전 관리 같은 건 당연히 안 됐겠네요. 당연히 안 되죠. 버전은 뒤죽박죽 섞여서 대체 어떤 게 최신 문서인지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건 그냥 비효율을 넘어서 거의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화장품 회사 레시피나 신기술 데이터가 담긴 파일이 혹시라도 외부로 유출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한폭탄이 결국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를 보면 악성 코드 감염이나 피싱 메일 공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나와요. 드디어. 네. 심지어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 랜섬웨어 공격의 위협까지 현실로 다가온 거죠. 와. 데이터가 중앙에서 관리되지 않고 개별 PC랑 내부 서버에 막 흩어져 있으니까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결국 이러다 정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회사 전체에 퍼지면서 핵심 기술 정보 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들이 꺼내든 해결책, 바로 클라우드 기반 통합 협업 플랫폼 구축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근데 이런 대규모 시스템 전환은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장벽일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이들의 첫 번째 현명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바로 정부의 클라우드 지원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죠. 정부 지원 사업이요? 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거나 알아도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GDK 화장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비용 부담을 줄인 것 이상의 효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비용 절감은 기본이고 정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명분과 추진력을 얻는 효과까지 거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을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부에도 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목표도 단순히 파일 저장소로 옮기는 게 아니라 모든 업무가 하나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니 포부가 대단했죠. 포부가 정말 대단했네요. 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현명한 선택은 어떻게 도입했는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했는가?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실수를 두 가지 정도 하거든요. 하나는 너무 거창한 통합 솔루션 하나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행하는 툴을 무작정 도입하는 거죠. 네네. GDK 화장품은 그 둘 다 피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부서별로 진짜 필요한 기능이 뭔지
직원들의 불편함이 뭔지를 먼저 분석했어요. 아, 일단 진단부터 제대로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스 솔루션들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마치 필요한 양만 딱 골라서 처방하듯이요.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도입했는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네,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태 관리는 CFT, 전자계약은 모두 사인, 그리고 채용 관리는 그리팅을 썼네요. 네, 다들 각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서비스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보안 파트. 여기서는 이메일 보안에 스팸 스나이퍼, 그리고 통합적인 단말 보안 관제에 엑소스피어를 도입했고요. 와, 이건 뭐 각 분야의 전문 선수들을 모아서 드림팀을 꾸린 느낌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베스트 오브 브리드요. 네, 말 그대로 각 분야 최고 품종을 모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략에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요. 어떤 함정이죠? 바로 각각은 최고지만 이걸 다 모아놓으면 서로 충돌하거나 데이터가 원활하게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앱에서는 되는데 저 앱에서는 안 되고 데이터를 옮기려면 또 수작업을 해야 하고 오히려 일이 또 복잡해질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GDK 화장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뭔가요? 이들은 도입 전에 각 서비스 간의 연계성이랑 데이터 호환성을 정말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본 게 아니라 이 서비스들이 과연 한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점검한 거죠. 아, 사전 설계가 철저했군요. 네, 이런 철저한 사전 설계가 없었다면 비싼 돈 주고 도입한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따로 노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의 성공은 좋은 도구를 선택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도구들을 조직하는 능력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보통 이런 사례를 보면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다처럼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곤 하는데 이 자료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수치들이 가득합니다. 맞아요. 숫자로 딱 보여주죠. 우선 패싱 사고율이 80% 이상 감소했다는 이 숫자부터가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80% 감소라는 건 이게 그냥 의심스러운 메일 몇 개 걸러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직원들이 피싱 메일 때문에 업무 흐름이 끊기거나 혹은 실수로 클릭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 대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아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안팀의 성과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아, 직원들이 불안감 없이 이메일을 열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또 다른 숫자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악성 코드 감염이나 시스템 오류로 업무가 중단되는 시간이 70% 이상 줄었고요. 보안 사고 대응 속도는 30% 빨라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보안 감사 대응 시간은 절반, 50%나 단축했다고 하죠. 이 숫자들을 하나로 쫙 꿰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업무 중단 시간 70% 감소랑 감사 대응 시간 50% 단축은 IT 부서랑 보안팀이 맨날 터지는 불 끌어다니는 소방수 역할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아, 소방수 역할에서 벗어났다. 네, 그럼 이들이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나 미래를 위한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훨씬 더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전체 업무 효율성 10%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진 거군요. 네. 처음에는 10%라는 숫자가 앞선 70%, 80%에 비해서 좀 작아 보였는데 생각해보니 전 직원의 업무 효율이 평균 10% 올랐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거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직원이 매일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약 48분, 일주일에 거의 4시간을 더 버는 셈이에요. 와, 그렇게 계산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 시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전에는 최신 파일 찾고 이메일 첨부하고 시스템 오류 기다리느라 그냥 버려졌던 시간들이죠. 이런 시간 도둑들을 잡아낸 결과가 바로 10% 효율 증가인 겁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은 결국 고객에게 돌아가겠고요. 당연하죠. 고객에게 더 빠른 피드백과 더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수주와 고객 신뢰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서 조직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더 어렵고 중요한 변화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죠.
문화가 바뀌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투명성과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정보가 각 부서, 각 개인의 PC에 그냥 갇혀 있었어요. 네, 상상이 갑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제품 정보를 마케팅팀이 받으려면 담당자한테 요청하고 이메일로 파일 받고 혹시 수정되면 또 받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통 비용과 시간 지연이 발생했죠. 팀장님, 혹시 그거 최신 버전 맞아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자료가 클라우드상의 공유 폴더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아, 그럼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마케팅팀은 연구소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연구소 역시 마케팅팀의 시장 반응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정말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네, 보고와 결제 라인도 극적으로 짧아지고 자연스럽게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채용관리 플랫폼 도입으로 인사팀이 이력서 정리 같은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된 것처럼 조직 전체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단순히 새 도구를 도입한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재설계한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이 조직 문화를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GDK 화장품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아마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조직적인 자신감일 거예요. 아, 자신감. 네.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저함이나 두려움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변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제는 다음엔 또 무엇을 개선해볼까 하는 긍정적인 동력이 조직 전체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수확이죠. 자, 오늘 GDK 화장품의 사례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날로그 방식의 비효율과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는 성장통을 겪던 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베스트 오브 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 환경을 단계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피싱 사고율 80% 감소, 업무 중단 70% 감소 같은 놀라운 정량적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협업 문화까지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죠. 정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아주 모범적인 로드맵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통찰은 단순히 클라우드가 좋다거나 이 소프트웨어를 써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죠. 가장 먼저 우리 조직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례의 핵심은 제조업체가 테크 기업처럼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테크 기업처럼 생각했다고요? 네, 거대하고 딱딱한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 모든 것을 마치는 대신 민첩하고 유연하게 각 분야 최고의 도구들을 조합하는 방식을 택했죠. 이런 민첩성과 유연성에 대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생각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 도입은 그 생각의 전환을 실행에 옮기는 도구일 뿐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례집은 GDK 화장품이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롭게 얻은 능력으로 이들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다음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에 축적된 수십 년치 연구 개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화장품 트렌드를 발견한다거나 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생산 비용을 최적화하는 일 같은 건 말이죠. 충분히 가능하죠. 아마 이들의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